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0.59% 오르면서 43,988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일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이 상승폭을 조금 제한했습니다. 0.09% 오른 19,286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크게 오르면서 0.3% 오른 5,995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 스케줄들이 여전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은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 현재 채권 마켓이 문을 닫은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여전히 오픈이 돼 있을 상태입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화요일부터 스케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연준 월러 이사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 하커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대출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는 EI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 그러고 난 연방 재정 수지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연준 위원장, 파월 연준 위원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 같은 경우는요. 현재 경제 미래 예측에 관련된 연설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에 나오게 될 연설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중국의 실직률,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그리고 MBS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수와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CPI에 대한 이 자세한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현재 CPI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위원장 파월 같은 경우 얘기를 했을 때 현재 지속적으로 3개월 내에서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여러모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은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CPI 나우 캐스팅의 경우 현재 CPI가 0.1에 0.3%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현재 CPI 같은 경우는 현재 낮은 컨센서스를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기준으로는요, 0.2에서 0.3%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1년 기준으로는 2.4에서 3.3%로 생각보다 낮은 수치에 안정화되어 있는 수치를 예상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높은 코어 CPI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긴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거비가 하락이 유지가 될 것 같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갖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원유 가격이 저번 달 기준으로 급등하긴 했지만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가솔린이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CPI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0.2% 언저리에서 아주 안정화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파월 연준 위원장 자체가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지표가 나온 이후에 연설이 있다 보니까 이번 CPI 지표를 통해서 그 이후에 12월 달의 움직임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다 보니까 현재 나온 컨센서스로만 나와도 시장 쪽에서는 만족할 거다라는 기대가 애널리스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13일 공개될 소비자 물가 지수 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전국적으로 정전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현재 석유 매장국 이란이 하루 2시간씩 정전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와 인프라 노후 영향으로 당분간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스라엘과 현재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까지 새롭게 당선이 된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정전 조치를 난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에서
생산시설 노후화로 제때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3개 화력발전소를 중위연소를 중단하면서 전국적으로 정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대기 오염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 이 중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란이 하루 2시간씩 정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을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에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 리가 현재 연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SNS 게시물에 현재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클 리 같은 경우는 해당 게시물에서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헌법은 그렇게 설계를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이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벗어난 사례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연준을 끝내라라는 문구를 게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게시물들을 결국 일론 머스크의 추종자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현재 만약에 트럼프가 연준 위원장이 개입하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의 독립성에 압박을 넣고자 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장 파월 같은 경우는 저번에 FOMC를 통해서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를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밝히기도 했었으며 현재 만약에 트럼프가 파월의 영향력을 폄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노코멘트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미래의 건전성망을 고려해서 결국 두 가지 목표, 아무래도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TSMC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TSMC는 중국 기업에 AI용 칩을 제공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현재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의 고성능 반도체 중국 출하 중단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화웨이의 첨단 인공지능 칩셋 TSMC의 반도체에 들어간 게 확인되면서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TSMC가 화웨이에 직접적으로 팔지 않더라도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서 화웨이가 결국 물건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정통한 소식 등을 통해서 미국 상무부가 AI 가속기나 그래픽 처리장치에 가동되는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게 보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한은 상부분의 공문 특정 기업의 신규 허가 조건을 신속하게 부과하는 공문으로 복잡한 규정 제정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또 TSMC가 11일부터 중국 고객사들에게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TSMC가 미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결국 중국 출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